오늘 종가 데이터를 뜯어보다가 참 흥미로운 왜곡은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친환경, ESG를 외치는 이 시대에 시장의 돈은 가장 오래된 연료, 바로 석판으로 다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1%의 틈,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열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이 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 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 경로를 마치 지도 그리듯이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분석은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되죠. 이 모든 혼란을 촉발시킨 바로 그날의 사건, 새로운 에너지 쇼크의 진원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전 세계 LNG의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나오는 곳이 한순간에 멈췄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불가항력 선언. 20년 넘게 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단어가 뜨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건 뭐냐면 계약 이행 못하겠으니 법적 책임도 못 진다. 사실상 공급 중단을 통보하는 시장에 던지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플러스 56.9%. 공급 발표 단 하루 만에 아시아 LNG 선물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인데요. 시장이 이번 공급망 붕괴를 얼마나 심각한 체제 전환, 즉 레짐 쉬프트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대한 외부 충격이 오면요, 각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건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각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미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안보, 가격, 그리고 환경. 이게 바로 에너지 트릴레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다는 게 이 냉정한 현실의 핵심이에요.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가격도 싸고 심지어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에너지는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늘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이번 사태의 심장부입니다. 카타르발 쇼크는 이 트릴레마의 저울추를 안보 쪽으로 아주 급격하고 거의 폭력적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장 전기가 끊기고 공장에 멈출 판인데 여기서 환경을 따질 여유가 있겠습니까? 생존이 이념을 압도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네, 이론은 이제 명확해졌죠.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새로운 현실에 과연 어디에 베팅했을까요? 시장의 대답은 놀랍게도 가장 원시적이면서 또 가장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환경에는 가장 부담을 주는 바로 그 연료, 석탄이 LNG의 대체제로 화려하게 소환된 겁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LNG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발전소들은 뭐라도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차선책인 석탄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사들인 겁니다. 그 결과 뉴캐슬 석탄 가격도 한 달 만에 23%나 급등했죠.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나 보던 연료 전환, 퓨얼 스위칭입니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용으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20년 넘게 시장에 있다 보니 이런 패턴 꼭 데자뷰처럼 느껴집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을 때와 정말 판박이거든요. 그때는 파이프라인 가스가 막히니까 석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번에는 바다 건너오는 LNG 공급망이 막히니까 또 석탄 가격이 들썩이는 겁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운율로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바로 지금처럼요. 자, 여기까지가 큰 그림, 즉 탑다운 분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미경을 들고 이 연쇄 반응의 끝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공급망 지도를 펼쳐놓고 1차, 2차 수혜 기업들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커질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돈을 버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를 대규모로 거래하는 종합상사들이죠. 이들에게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곧 이익이 늘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명확히 보여요.
지난 2022년 러시아발 위기 때 트레이딩 부문 영업이익률이 4.7%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번 위기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53.7%나 급증한 4,491억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런 공급망 교란의 1차 수혜주라고 판단해서 기존 비중에서 5%포인트 정도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변동성 자체를 이익의 원천으로 삼는 기여대의 힘이죠. 자, 종합상사가 석탄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당연히 그 많은 석탄을 실어 나를 배가 더 필요해지겠죠. 수혜의 물결이 공급망의 다음 단계, 바로 벌크 해운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의 생각이 어떻게 180도 바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원래 시장에서는 클락슨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해 석탄 해상 물동량이 2% 정도 줄어들 거라고 봤습니다. 이제 석탄 시대는 끝났다고 본 거죠. 그런데 위기가 터진 후 신한투자증권은 감소율이 0.6%에 그칠 거라고 전망을 확 바꿨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던 시장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수요의 바닥이 생긴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판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런 전망은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근거가 되는 계산이 다 나와 있죠. 한국, 일본, EU 같은 주요 LNG 수입국에서 부족해진 물량을 계산하고 그중 일부가 석탄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총 1,810만 톤이라는 구체적인 신규 석탄 수요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모든 투자는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시나리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상이 무엇인지, what, 원인은 무엇인지, why, 그리고 누가 수혜를 보는지 who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How? 여기서부터는 분석가의 영역을 넘어 실제 돈을 움직이는 전략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첫째, 시장의 규칙이 지속 가능성에서 안보 우선으로 바뀌었다는 이 뇌짐 쉬프트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한 연쇄 반응의 길을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1차, 2차 수혜 기업들을 지도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포트폴리오를 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재조정, 즉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5% 줄이고 방금 분석한 종합상사나 벌크선사 비중을 5% 늘리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대응입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저의 20년 투자 원칙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대신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하십시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